102. 네. 상중 하단전의 기능과 활용. 하단전을 이식하여 숨을 죽이면 중심이 잡히어 소화의 기운을 운행하는 바 들숨으로 물기운을 올리고 물기운 대신 냉기라고 해도 돼요. 냉기라는 말이 더 나아. 냉기. 들숨으로 냉기를. 냉기라고 하는 건 코로 공냉식도 되거든. 옛날에는 공냉식이 없기 때문에 신장에 물을 포리는 개념을 해가지고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동차도 공냉식이지. 냉각기를 넣어주는 거. 비행기도 공냉식이고. 네, 공내식이죠. 공냉식이 일반화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도 닦는 것도 공냉식으로까지 해야 돼. 차 앞에가 제네레이터 앞에 얘가 딱 공기 들어가게끔 딱 해놔서. 네, 그렇지. 이제 열어놨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도 닦는 것도 열어놓는 옛날에는 수기를 신장에 있는 물을 갖다가 올린다는 네. 개념으로 했을 때 힘들었어. 소리는 들었어. 펌프 올리기가 힘들어. 그리고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코에서 바로 그냥 찬바람을 싹 해가 일로 올려버리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식혀갖고 내려오면서 따뜻해지는 거. 그렇지. 예. 들숨 날숨을 내가 많이 해봐요. 앉아서 해보니까 어렵지만은 요 들숨 날숨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 들숨으로 찬 기운을 머리까지 해가지고 뜨거운 머리를 식히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그 뜨거운 걸 갖다 해가지고 또 밑으로 또 내린다. 내리면서. 하단전으로 내린다. 그 하단전으로 올리고 하단전으로 내린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거 아주 참 전곡을 잡은 거지. 그 하단전으로 일부러 하려 그러면 힘들어 이 막을 거. 가만히 있어 보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보여. 그게 진짜 맥이요. 네. 예. 그건 가르칠 수가 없어. 네. 예. 내가 해야죠. 예.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내뿜을 적에 숨을 죽여본다는 거죠. 이렇게 숨을 멈춰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나중에는 보면서? 들이킬 때도 숨 멈추는 가운데 들이키고 내쉴 때도 숨 멈추는 가운데 한다는 여기에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인데 네. 그게 죽여보면요? 숨 죽여봐? 그게 숨죽이봉. 그 숨죽이봉이란 게 죽여봐야 돼. 숨죽이봉은 죽음이잖아요. 그 자체가. 네. 죽음인데 숨을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서 알기에는 죽음이란 건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걸로 이래 알아. 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싫어해. 죽음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렇지. 그러면 알겠네. 숨을 죽이면 저절로 들이마셔지고. 그러니까 숨을 죽인 상태가 이제 죽음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거든. 삶과 죽음이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거라.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는 거라. 네. 죽음이 바탕이 죽어야 되는 가운데 그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전래된 대로 건 사실이야. 들었어요. 네. 죽어야 산다. 그리고 크게 살려고 하면 크게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예. 맞아요. 그게 진리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알아들으면 기가 막히지. 죽으면 죽는데 죽어야 알아듣는 사람은 간다. 거기다 그 말이 바로 생사 이르다 딱 나오고 있어. 그렇지. 예. 동시적이니까 생사 이래지. 알아들으면. 생사가 하나라고 알게 되면 생사가 해탈이지 뭘 그래. 이미 죽어가서 사는데 또 죽을 일이 뭐가 있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는 뭐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새벽빛 같은 빛이 눈을 떠나가거나 항시 뜨거워지지 않는 본태양이 그 존재잖아. 그걸 이제 우리는 뭐래서 봄이라 그래요. 돌아봄. 그건 밖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을 돌아보지. 자기 골통 속을 늘 돌아본다. 돌아보면은 거기서 이제 견성을 하는 거죠. 견성을 해야 하면 이제
창조의 주님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님이요. 몸과 마음의 생사해 모든 것을 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아주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봐주지 않아. 벌은 여지없이 주는 하느님이요.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 70억의 사람들이 모두 몸으로 보면은 70억 개가 있지만은 정신으로 보면은 하나의 정신만이 존재한 거죠. 그게 이제 본태양이고 뜨지 않고 지지 않는 태양이다. 태양을 만든 장본이다. 그게 우리가 눈을 떠나감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걸 지금 깨달아 가지고 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그게 또 본질에서는 항상 있지만 현상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성불물이다. 그 말도 그것도 이치가 없죠. 그렇지. 그냥 불생불멸 상태지. 예. 그래 천당을 떠나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 귀양 왔다 하잖아요. 귀양. 그건 부정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그 덜 되고 못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온 거지. 학교 배우러 왔다. 예. 그러니까 지구는 학교다 이거지. 지금까지는 일하고 말이지 돈 잘 벌으면 장땡이야. 출세하면 장땡인데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인간이 된 사람이 돼야 서는 세상이요. 예. 그렇게 돼가. 이 돈으로 사는 세상은 지옥 세상이고 진짜 인간에 대해서 도가 있는 세상이 진짜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왕년에 내가 뭘 했고 뭐 나라를 건설하고 뭐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뭐를 만들고 뭘 했다 이 가는 건 전부 다 지나간 소리요. 그거에 대해서는 존경 안 해. 대접도 그렇게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대접 못 받아. 그건 지나간 소리야. 그 앞으로는 정신 개벽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 그 격조가 높아지고 차원이 달라진 인간을 원해 보도. 그걸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또 그런 사람도 대접을 하여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이제 물밀듯이 오는 거지. 네.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돈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은 깜빵 가는 거지. 가서 살아야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 학교 가야지 학교. 그럼 덜 된 거야. 덜 공부된 거야. 그게 제대로 된 학교네. 교도소. 그럼 덜 된. 도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 이제 지금 로봇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거의 다 해놨어 지금. 도로 다 닦아놓고 건설 다 해놨어 지금. 건물 다 지어놓은 거. 건물 다 지어놨어 이제. 그 다음에 강까지 전부 다 해놨잖아 지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건설하는 시대, 물질 개벽하는 시대가 끝나고 차원이 다른 정신 개벽으로 가야 될 시점. 그게 이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네. 그 어떻게 알고 모두 그런 소리를 다 해놨어 지금.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예. 들었어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네, 2018년에 이제 겨우 21세기. 21세기 18년 18세밖에 안 돼. 그런 말도 보면 하나님이 채널을 통해서 다 해놓은 말 같아요. 그래 뭔가가 좀 예시해긴 예시해놨어. 네. 뭐 말이라도 이제 말이라도 알려놨어. 21세기. 그런데 뭐 새마을 운동이 어떻고 뭐 어떻고 옛날 거는- 박정희를 뭐 어떻고 뭐 이래 하면 이게 뭐 지난 영웅은 다 소용없는 거야. 지나간 노래는 유행같이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란 게 있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으면은 따돌림을 당해. 네. 그래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 되기 위한 공부로 전환될 거야.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대신 다 해주니까 외울 필요도 없잖아. 찾아보면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 복잡하게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다 보고 그 영화에서 보면 딱 영화에서
하는데도 나와. 최첨단 영화 보시네. 아니, 난 선수하고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하고 우주로 나가는 영화를 내가 좋아하니까는 미래지향적인. 그거를 잘 보는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 접수는 잘하는데도 새우 영화마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저런 것도 필요 없는 이렇게 여기서 보고, 말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다 해. 야, 예, 그렇게 저런 이제- 시대 그리고 이제 기술이 필요 없이 되는 시대라 이제 그게 양자역학이야. 네.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건 우리 이 공부처럼 제로와 1이 바탕이 돼가지고 제로라는 건 하늘이고 무한 하늘이고 1이라는 건 그 가득 차있는 광명이 유무가 하나가 되는 도리. 이게 제로와 1이 1이라. 제로와 1의 뜻이 무와 유가 하나가 되는 도리. 여기에 해가지고 컴퓨터가 나오는 세상이 돼요. 네. 그럼 빠르기가 뭐 말할 수 없이 빠르고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막 즉각 배달되고 이런 거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또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것도 없는 거지. 진짜 막 우리가 결혼 내버리. 한 30-40년 동안 그 안에 물질이 급속도로 뭐 말로 표현 못하게끔 변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 안 하고 사람은 열하면서 무덤까지 세상이 자연적 되는 거지. 그 돈 뭐가 벌어먹이 살려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 로봇가 이제 뭐 가정이나 공장이나 뭐 전체가 로봇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청소도 로봇가 할 거야. 그래 이제 남자들이 이제 뭐 나왔잖아, 청소기도. 길 닦고 집 짓고 뭐 이런 일도 다 면하게 되는 거지. 소나 말은 벌써 노동으로부터 면했는데 인간만이 지금도 땀 삐삐 흘리고 살잖아. 소처럼 일하고 있어요. 예. 돈 벌어오라고 일하라고. 막. 일해야 사는 줄 알고 일을 또 많이 하지 또. 그 삶이란 여유와 한가를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 된 삶이지. 이게 뭐 일개미도 아니고 말이요. 제가 솔직히 막 이렇게 하면 밖에 진짜 치열하잖아요. 막 하면 요새 막 예를 들어서 어디 꽃을 판다, 모종을 판다 그러면 완전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 모종 장사. 그러니까 머리에 온통 장사, 일 이거 말고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냥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이제 저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있어. 그래요. 예. 지금도.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자율화 자동차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본물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변할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노동 대신에 그놈들이 다 해가지고 우리 미기 살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지. 춤추고 노래만 할까?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과 말이잖아. 맞아. 글과 말을 연마하려면 이 사람 되는 법에 대한 책을 갖다가 이 현대어로 돼 있어야 돼요. 옛날로 저 번역해가지고 하는 건 한문투로. 맞지 않아. 한문투로 맞지 않아. 사람은 사람만이 글과 말과 글이 있네요. 사람 되는 길도 말과 글로써 되는 길도 그거지. 그건 예. 그니 글하고 친해져야 돼요. 글도 잘 써야 되고 잘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더듬더거리면 안 되고 틀리게 읽으면 안 돼. 그게 수행이라. 그러고 이제 이 바깥에 노래는 갖다가 작곡자가 따로 있고 가수가 따로 있고 청중이 따로 있잖아.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음악은 자기가 읽는 자가 작곡자고 동시에 가수고 청중이요. 1인 3역이요. 삼위일체네 진짜. 이 차원이 달라. 이 노래만 연습하면 충분히 다른 노래를 안 해도 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참 좋으면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감상하면서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내 목소리 내가 들어도 아직도 너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다가요. 다시 들어보려고 이제 올라가서 다시 이제 해요. 또 쭉 읽다가 또 어떤 좀 거꾸롭게 들리거나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
혼자 읽으면서 놓는 거야. 나 혼자서 읽으면서. 첫설에 배부르지 않지요. 네. 첫설에 배부르지 않고 자꾸 말이야 좋아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느는지 모르게 늘어버리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세도 이렇게 해봤다가 갖고 나가서 이제 식탁에다도 놨다가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침대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해봤다가 이런다니까요. 몇 번까지 읽었지? 102번 읽을 차례. 102번? 누구? 읽으세요. 선생님. 물기운. 예, 이게 냉기라고. 아, 여기. 예, 1번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 들숨달숨. 첫째 단락의 다섯 번째에 물기운에 대해서 이게 냉기로 하다가,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코로 냉기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 그래. 일본 읽기 뭐 읽었다? 네. 네, 1번 다 하단전. 하단전을 네. 이식하여 숨을 죽이면 중심이 잡히요. 중심이 잡히겠다는 건 말은 어떤 뜻이요? 하단전이 이식된다 이 말이야. 하단전이 이식된다 말이야. 하단전하고 연결됐다 이 말이거든. 들어온다. 아, 그러면 중심이 잡혔다 이게. 네. 수화의 기운을 운행하는 바, 물 숨을 떡 들이키면서 냉기를 위로 올리지. 그다음 숨을 쭉 내키면서 화기를 밑으로 내린단 말이요. 그러면 수화의 기운이지 이게. 네.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신이 이 머리가 서늘해지고 몸이 따뜻해지지. 그렇다면 이제 수화의 기운이 된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몸병 만병이 사라진다. 이게. 이 감각이 열리고 축기가 이루어지면 상단전인 인당에 차가운 기운인 수기가 모이면 인당이 자각되면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주도하는 센터로 작용하게 되고, 중단전인 가슴에 따뜻한 기운인 화기가 응집되면 중단인 가슴이 자각되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는 감정이 다스려져 깊게 보지 않고 곱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어 이순의 경지가 됩니다. 하단전은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운을 돌리는 기능을 하고, 상단전에 수기가 모이면 생각하고 말할 때 사용하고, 중단전에 화기가 모이면 보고 들을 때 사용하여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감정을 발하지 않도록 다스려 거부와 저항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안온의 경지를 누립니다. 편안한 안자, 따뜻한 온자인 편안하고 따뜻한 이런 경지를 누린다고. 요약하면 상단전 인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인 중단으로 보고 듣고, 하단전에서 집중력을 발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좌와 돌려 산란이나 혼침을 다스려 정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 땅 기운이 인당인 상단에 머물고, 가슴에 하늘 기운인 불 기운이 가슴에 있게 되면 불 기운이 위에 있고 물 기운이 아래에 있던 천지비가 물 기운이 위에 있고 불 기운이 아래에 있게 되어 지천태가 됩니다. 지가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는 게 태다 이게야. 그 천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몸에서는 나쁘다 이거요. 네.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그 바꾸는 것으로서 이제 수승 화강이라는 그 이론이 생겨난 거라. 그다음 7번. 이것이 천지 운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맞네, 이게 천지 운행이네. 예, 그러네. 천지운행. 천지운행. 천지 운행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인조의 시대가 맞네. 사람이 천지를 부렸습니다. 천지 운행이 나한테 이루어지면서 이 천이라는 건 머리 골통 속에 있는 하늘이거든. 이 진짜 이 본질의 하늘이단 말이요. 그 다음에 모가지 위에가 이제 하늘이 되고 모가지 밑이 땅이 되는 거지. 천지가 있는데 천은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늘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머리가 아프니까 찬 기운을 갖다가 공냉식으로다가 코로다가 하단전을 해가지고 코로 뿜어져가지고 쭉 올리버려. 쭉 올려가지고 뜨거운 기운을 쭉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말이야. 뜨거운 기운이 밑으로 스물스물 해가지고 쭉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따뜻해지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네.
가만히 있어 봄 자체가 돼야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봄 103 중도란 중심이 잡히어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정념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전후 좌우의 균형이 잡히어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그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아 반대편에 대하여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갈등이 없는 가운데 양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조화력이 생깁니다. 전후랑 세대 간의 분열을 말하고 좌우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림입니다. 중도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심, 천심, 감각, 순수의식입니다. 중도에는 전후 좌우가 없는 텅 빈 허공이라고 하는 무심의 중심이 잡힌 일심의 상태입니다. 하나이면서 제로 상태인 정신 차린 상태이므로 전후 좌우가 다 같은 한 몸입니다. 다 같은 내 한 몸입니다. 전후 좌우가 다 같은 내 한 몸입니다. 나는 전후 좌우로 갈라지지 갈라지지. 나는 전후 좌우로 갈라지지 않은 통합의 상태에서 용처에 따라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왼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생각의 무대에서는 유언성인지라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감각의 무대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둘로 분열이 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 생각의 모드에서 이원성이라 하는 건 뭐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맞아. 네. 그것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지, 괴로움이 생기지, 고통이 생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모두 저 좌뇌버리로 사는 사람들은 잘 다투고 성질 내고 잘 싸워. 네. 오케이, 나가. 중도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화두입니다.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쇄신하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하나의 도피요 회피이므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는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 갈등 투쟁의 현장을 깨어있는 가운데 보고 체험해 보아야 미워하는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아 실천궁행하면 대도를 깨달은 것이고 성현군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것입니다. 봄 104 숨죽여 봄이 진정한 휴식이다. 휴식이란 말은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은 숨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멈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행동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말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숨을 죽여야 생각이 멈추어지고 말이 멈추어지고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바쁜 가운데 휴식을 원합니다. 현대인은 휴일을 원합니다. 휴일을 맞아 놀러 가려고 안달이고
연예나 스포츠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 뭐 하느라고 이렇게 됐어? 자기 돈 벌고 하늘이 굳어놓은 그 물질 세계가 어떤 거야? 허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질 개벽을 위해서. 물질 개혁을 위해서 본투 노력하라. 이 오다야, 오다. 네. 오다가 그냥 내려와서 하늘이 굳어놓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막 죽도록 막 이 뼈 빠지게 이래다 쭉 가는 거야. 못할 말 하면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염라대왕이야. 일을 못할 만하면 네네. 그 필요 없으면 그냥 끌고 가야지 뭐. 네. 그게 그 시절의 시대 정신이니까. 그게 시대 정신이요. 네. 그러니까 놀고는 집에 놀 새도 없지 말이야. 네. 그러고 뭐 정부가 요새도 정부가 말이야. 뭐 날을 갖다가 뭐 어버이날. 그것도 뭐 원래는 잘 안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거라 이게 한번 굳어진 것은 말이야. 놀기가 어려워. 놀면 안 되는 것이 아주 골수에 박혀 있는 거야. 예. 노는 것은 마치 말이야. 죄악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야. 원죄야 원죄. 그러면 딱 놀라고 시간을 주면 어찌 놀아야 될 줄 몰라. 또 놀지. 가가지고도 회사 생각하고 말이야. 주파 튀기고 안 됐다니까. 골 때려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나지 않으면 안 돼. 그 회사 직원들하고 두물머리를 갔어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계속 회사 얘기만 하는 거야. 영업사원들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일 그런 말 있어. 아이고. 그냥 한가와 여유가 없지. 만날 쫓겨서 하는 거라. 따라가기 바쁘고. 또 앞에 서는 사람은 뒤에 앉혀지려고 서로 경쟁 체제잖아. 그러죠. 그래 한가와 여유가 없는 거라. 뭐 회사 안에서도 그렇죠. 밖에서는 또 밖에 또 타 회사랑 또 경쟁이고. 현실이 그런 때였어. 네, 네. 그러나 그것은 가식적인 휴식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휴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이 완전 무결하게 쉼입니다. 숨죽여봄은 생각이 쉬고 말과 행동이 쉬어서 진정한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숨죽여봄은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숨죽여봄입니다. 숨죽여봄은 본질의 나, 본연의 자기로 돌아감이고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돌아감입니다. 숨죽여봄은 내면의 하늘을 열미고 하늘의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운을 돌림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림이요 부정을 긍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돌림입니다. 휴식이란 부정과 미움을 쉬어줌입니다. 휴식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비워 침묵함이고 맑고 밝음으로 돌아가 쉼입니다. 휴식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림입니다. 세상에. 진짜 휴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휴식, 숨을 쉬는 거야? 이게 지금 숨이 떡 죽어가 있으면 말이야. 소화의 기운이 운기 조직이 제절로 이루어지고 건강이 제절로 되고 힘 넘쳐 뛰고 안온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휴식이다. 우리가 이제 숨 죽여봤나요? 살라고 뭐든 쳤지 숨 죽여보지. 숨 죽여보면 죽는 것인데 그래, 그건 누가 좋아해요? 네, 그랬죠. 숨 죽여봐야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살아 생전에 죽어봐야 인간 된지. 네. 이렇게 살라고 안 죽을라 그러지. 아둥바둥이야, 아둥바둥. 나한테는 죽으면 무척 참 안온하고 안락한 걸 알아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야 안 죽으려고 말이지 발버둥 안 쳐.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아는데 죽어보지 않으니까. 안 죽을라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 죽는 것까지 내놨어요. 네. 숨죽여봄이라는 법 네. 내놨어요. 그 숨죽여봄이 유의면서 무의라이. 그럼 묘한 부분이야 그게. 그것도 그거네. 아, 유무가 그냥 하나인. 유무가 하나인 이야기가 숨죽여봄이야. 그런데 그 물속에 머리를 쳐놓고 숨 안 쉬기는 쉬운데
공기 중에서 숨 안 쉬기는 어렵다. 어때요? 맞습니다. 물속에 대가리를 탁 채놓으면 숨 딱 죽여 저절로. 근데 공기 중에서는 뭐 숨 죽이기가 어려워. 그래 도 닦으려면 물에 잡아여야 돼. 어렸을 때 숨 죽여보는 것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숨 죽여보는 것을 많이 해본 것 같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고기 잡을 때 숨 숨 딱 죽여봐야 참고 들어가서 고기 잡거든. 그리고 또 숨을 죽여야지 수영을 하잖아. 숨 죽여봐야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저 해녀들이 막 도 안 다 들어가요? 통했게? 이치가 그래. 기운이 이치가 없어갖고 못 닦았다고. 이게 그 군대도 갈 때 차렷할 때 그것도 그 이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것도 하는 것도 차렷 자세 하는 것도 재밌겠어요. 공부를 시키는 알고 하면은 군대 가서도 도 닦는 거지. 다 군대 가서 교육인 잡거나.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게 도 닦는 소리잖아. 아? 예, 도 닦는 거. 아니 제 식구전이 다 덧닦는 거예요. 다 도 닦는 거야. 대시훈이 아, 알고 보면 그래. 아니 이명수는 이게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 보초 쓰는 것도 그러고. 이 민간인이잖아요. 날라리들이 이제 정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제식 훈련을 받아요. 사회물을 싹 빼는 거지 정신 차리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상해져.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했던 것들이 다 정신 차리는 법이었는데. 아, 알고 보면 다 정찰인 분이야. 아, 그래, 군대에서도 말을 다 그렇게 하잖아. 정신 차리는 우리가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신 없어지고 차리라고. 우리 오빠 보니까 집에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네. 그 말이 나오는 거지. 내 미국 뭐 이후에도 바로 아유, 바로 되는 거. 기강을 팍 잡혀가지고. 거기 가서 숨을 죽어봤어. 그런 거야, 그지?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정신 차려봤지. 응, 정신 차려서. 숨 죽여보니까 정신 차렸지. 기합 받으면서도 그 정신 차리는 그러면 얼차리가 며칠 저거야. 못 가요. 아주 그냥 요새는 바로 좀 없어져 그냥. 요새는 좀 안 그런 거 같아. 옛날에 보면은 그냥 진짜 집에 와도 그냥 말소리도 그러고. 아 그리고 이게 그 얼차례가 밤에 얼차를 안 받고 자면 잠이 안 온다고. 네. 근육이라고 잠이 안 오잖아. 남자들 하는 얘기 그죠. 들어가요. 봄 105 송구영신 21세기에도 어느덧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1세기도 21세기도 어느덧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2013년이다 이 말이요. 네. 아, 글을 쓸 당시 21세기도 어느덧 2013년째로 더 접어들었습니다. 이거 2013년에 쓰신가요? 2013년 쓸 거죠. 네. 맞지? 아마도 네 1월 1일 12년 날 말에 났습니다. 네. 2013년 1월 1일 날 쓴 거네. 예, 예. 예. 네, 송구영 씨. 12월 30일 됐습니다. 1월 1일 날 쓰셨네 진짜. 누군가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성경 지명이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딱 네. 맞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분열이 극에 달하면 합의례의 온기가 도래하여 미미했던 도판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도 서서히 통합으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이판과 사판이 같이 나아갑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동안 무소유다, 웃음이다, 위로다 하는 패턴으로 이판이 급급한 세상 인심을 임시로 끌어왔으나
앞으로는 이끌어왔으나 임시로 끌어왔으나 임시로 이끌어왔으나 앞으로는 진실에 입각한 대도가 출현하여 세상 사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봄나라는 숨죽여봄 한 법으로 마무리되어 준비가 끝났으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교화하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본님들은 3,000여 명에 달하는 기존의 본님들에게 다가가는 방편으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리는 한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새로운 공부의 인연을 진작하여 나에게서부터 남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아가는 접근법으로 그동안 위기에 빠진 봄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 비상사태를 세우고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천 궁행하여야 하고 수요일, 토요일 감각개발 과정에 오시는 본님들 역시 홈페이지에 새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근한 일을 실천하고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천하를 구하는 일로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마상전의 단계를 지나 항마의 단계가 되고 출가위를 지나 대각열의 향해 정진합시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숨 죽여봄으로 늘 봄의 생활로 나날이 진보 발전의 길을 갑시다. 나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한 심사를 극복하여 자신감과 희망이 넘친 삶을 개척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송구영신일 것입니다. 봄나라를 키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열정을 살려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여 성공을 일구어 냅시다. 2013년 새 아침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봄 106 정할 때와 동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 죽여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이 되게 하고, 동할 때는 몸 돌아봄, 마음이 몸을 늘 봄을 통하여 일거일동을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깨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봄나라 동정간의 양대 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 죽여봄으로, 동할 때는 마음이 몸 돌아봄으로 이 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숨 죽여봄을 하면 중심이 잡히어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져 천지만엽으로 흐트러지는 산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침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성성한 본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동할 때 마음이 몸 돌아봄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목통이 되고 무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야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놀리는 구경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료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옛 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를 모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요체는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 죽여봄으로 정신을 들게 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는 삶을 삽시다. 봄 107.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까닭은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까닭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몸에 머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밖이란 현상적으로 벌어져 있는 천지만물로 흐트러짐이고 지나버린 과거를 기억을 통해 떠올려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고 오지 않은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기 몸을 저버림입니다. 정신이 몸을 떠나 대상에 몰입하거나 가상공간인 과거나 미래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면 몸은 생각을 통하여 허전하다, 공허하다, 심심하다, 따분하다, 우울하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일러 얼이 빠졌다, 혼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인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갔으므로 몸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심심하고 우울해집니다. 몸은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아무리 권력가가 되고 재벌이 되고 대학자가 되고 스타가 되어도 정신이 들지 않는 이상 허전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근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므로 정신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기도, 참선, 염불, 명상 등 인류가 창안한 정신이 들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핵심에서 빗나간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어떻게 하여야 정신이 들게 하느냐가 진정한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들게 하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법이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나간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숨을 죽이고 있으면 됩니다. 불러들인 다음 몸과 마음을 늘 돌아보며 살면 인간의 근본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봄 108.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소 울음소리. 몸을 소라고 하면 소의 주인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소를 버리고 나가면 몸은 외롭고 쓸쓸해지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져서 고통스러운 울음이 나옵니다. 음메 음메.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나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에서 밖으로 친구나 연인을 찾고 스타에게 매달리고 게임이나 오락 속으로 빠져들면서 도피행각을 통하여 심심하고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장략은 안으로 자기의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어느 누구에게 몰입하여 일시적으로 허전함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적인 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허전함이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숨을 죽이고 있으면 찰나지간에 정신이 듭니다. 정신은 무용한지라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알지 못합니다. 정신의 기능은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춥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잡으며 사느냐 감잡지 않고 사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할 때는 숨죽여 봄으로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살피어 감잡으며 살면 이미 정신이 들어 사는 삶으로 고독하지 않고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아 안정되고 활기에 넘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줄 알아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할 수 있고 정신이 들어야 몸과 마음의 허전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허전할 때가 소가 우는 때라는 것을 알아 숨을 죽여 정신을 들게 하고 몸과 마음의 거동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감잡으며 살면 소 울음소리가 영구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봄 109.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다. 우주에 있어서 도는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습니다. 정할 때의 도는 숨죽여 봄에 있고 동할 때의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습니다. 도 정신은 무형한지라 나가고 들어옴이 없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순수의식이고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정신을 깨달음은 없지 않으나 깨닫고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고 깨닫지 못하여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살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란 깨닫고 못 깨닫고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란 정신이 작용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용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정신은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느니만큼 새삼스럽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기에 깨달으려고 하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고 알아보았자 쓸 줄 모르면 고독과 허무라고 하는 근본 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쓸 틈 없이 간단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비추므로 보살피지 않으면 고독과 허무가 당장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깨닫는 능력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신을 깨달아야 정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미 존재하므로 깨달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정신이 면면작동하면서 정신이 존재합니다. 설사 정신을 깨닫는다고 자동적으로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깨닫고도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눈먼 부처에 불과합니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비추어 보살피는 능력을 발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늘봄의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자연 정신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근본 고인 고독과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해탈의 경지를 누립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곳에 정신이 존재하여 정신을 깨닫습니다. 봄 110. 몸과 마음을 보고 봄 110.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정신은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인지라 이 정신의 빛으로 몸을 비추어 감각하면서 몸을 몰고 다니는 것이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부리고 쓰는 역할입니다.
다 같은 목동이라도 소를 보는 솜씨는 다릅니다. 머리와 앞발, 몸체, 뒷발, 꼬리 등 어느 하나나 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고 감각하는 수준도 있고 소 전체를 대중 잡는 감각 수준도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살핀다고는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살피는 감각, 감성의 기능이 활짝 열리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경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이 지경에 이르면 보고 살피는 것이 힘이 들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구경하듯 쉽사리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돌보고 보살핀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보고 살필 때도 영화의 자막을 읽기가 바쁘고 힘들지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보고 살필 때도 영화의 자막을 읽기가 바쁘고 힘들듯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한번 보기만 하면 다 파악이 되듯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는 일 또한 처음에는 굼뜨다가 차차 민첩하고 정확해집니다. 늘봄의 과정을 통하여 1000번 만번 단련함으로써 기량이 늘어가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감각도 써먹어야 개발이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숙련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 역시 실천궁행을 통하여 기량이 향상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늘봄의 생활로 전환합시다. 봄 111.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인 돈이나 정신인 도도 그 이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공덕이 없듯이 일시적으로 도를 깨달아도 평소에 쓰지 않으면 별 무공덕입니다. 숨죽여봄 하면 즉각 나갔던 정신이 들므로 도를 벌어들였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정신을 보고 깨닫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고 하여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정신이 다시금 흐트러져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벌어들인 다음 쓴다는 견지에서 보면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씀에 있어서 보면 벌어들임은 쉬운 일입니다. 돈이나 도를 벌어들임은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으나 씀에 있어서는 늘 정신을 차려 일거일동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씀이 벌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은 쓰기 위함입니다. 쓰지 않고 벌기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야 효용성이 있고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 벌려면 이따금 생각하여도 되지만 도를 벌고 쓰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 벌어 쓰기보다 도를 벌어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깨어나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나 살면 늘 새해인지라 복 많이 받습니다. 복 중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은 정신의 풍요에서 오는 복이 제일입니다. 돈은 반드시 벌어야 쓸 수 있는 데 비해 정신은 이미 무진장이므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벌어들이지 않고도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정신의 본체가 확연히 드러나 텅 빈 가운데 빛나는 광명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주문하여 수시로 깨우쳐 줌으로써 깨어 사는 인간으로 키워주고 주위의 친한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뻘이 빠져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밝지만 안으로 내면적으로는 캄캄하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의 동굴을 비추어 안과 밖이 밝아 내외 명철한 광명의 세계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 공덕은 돈으로 하는 물질 보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